뇌로 가는 혈관에 발생을 하게 되면 뇌의 혈액 공급이 차단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췌장염은 통증도 아주 극심하지만 생명을 위협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20년 이상 제가 매일 먹고 있던 칫솔 레서피고 특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이런 혈액 관련 질환들은 저는 사실 3개월을 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양학 박사 심선아이고요. 오랫동안 식이요법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 27년간 이렇게 식이요법 상담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15,000명 정도 상담을 하고 있어요. 식단 관리를, 건강 회복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실 고지혈증은 중년의 문제가 아니라 젊은 분들부터 굉장히 문제예요. 20대, 30대이신 분들도 고지혈증이 아주 흔하거든요. 이 고지혈증은 확실하게 생활습관 변화가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이요법, 규칙적인 운동, 체중 조절, 음주와 흡연 절제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활습관 변화만으로는 이 혈액의 지질 수치가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약물 치료를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고지혈증 유형 중에서 이제 중성지방은 이 식사 내용에 아주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요. 내가 식단 관리를 잘하면 보통 중성지방 수치는 거의 다 좋아집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는 이 식사 외에도 유전적인 영향도 워낙 크고요.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에도 콜레스테롤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만으로는 조절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관리 방법을 전문의와 반드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아요. 고지혈증은 말 그대로 고지혈, 혈액 중에 지방이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지방이 콜레스테롤일 수도 있고 중성지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지혈증은 이 합병증이 주로 심혈관계 질환이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관상동맥 질환, 그러니까 심장질환이라는 뜻인데요. 이 고지혈증은 혈액이 흘러다니는 동맥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동맥경화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이제 심하면 막히면서 심장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이것이 심근경색, 심장마비라고도 하는데 또는 협심증 같은 심장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동맥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지는 이 동맥경화가 뇌로 가는 혈관에 발생을 하게 되면 뇌의 혈액 공급이 차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포함해서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말초 동맥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팔다리로 가는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우리가 걷거나 운동을 할 때 다리에 통증이 생기고 저리고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고혈압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고지혈증이 동맥경화를 유발하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 혈압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고혈압은 또 그 자체로도 이 심각한 합병증, 콩팥이 나빠진다든가 이런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흔하지는 않지만 췌장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성지방 수치가 많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췌장에도 염증을 일으켜서 급성 췌장염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췌장염은 통증도 아주 극심하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고지혈증은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 혈중 지질 수치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운동, 또 약물, 식이요법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혈관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그런 식품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식품 3가지를 좀 추천을 드려볼게요. 가장 첫 번째가 등푸른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이런 생선들이 되겠죠. 이런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오메가3 지방산은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효과도 있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맑게 해주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체내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아주 좋은 식품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이런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도 많고 식이섬유소도 많고 항산화 물질도 아주 풍부해요. 특히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 이 견과류에는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아르기닌은 혈관을 이완시켜줘요. 그래서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귀리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풍부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그리고 베타글루칸은 소장에서 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해서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요. 밥에 섞어서 먹어도 좋고요. 또는 오트밀 같은 형태로 우유 같은데 또는 그냥 따뜻한 물에다가 오트밀로 이렇게 해서 드시거든요. 그런 형태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 귀리 이런 식품들은 제가 뭐 고지혈증 예방에 추천을 드리는 식품이지만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당뇨나 고혈압 같은 전반적인 심뇌혈관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식품들입니다. 특히 고지혈증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양을 너무 과하게 섭취하거나 또는 잘못된 방법으로 조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어요.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견과류인데요. 이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대부분 칼로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견과류는 100g만 먹어도 적어도 500kcal, 어떤 거는 800kcal까지 굉장히 칼로리가 높습니다. 많이 먹게 되면 체중 증가를 초래할 수가 있고 비만은 이제 고지혈증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견과류는 매일 드시는 건 중요하지만 하루에 딱 한 줌 정도, 그러니까 손으로 쥐어질 정도 30g 이내로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된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등푸른 생선이에요. 뭐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이런 등푸른 생선도 역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요. 자,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수은과 같은 중금속 오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참치 같은 대형 어류는 이런 수은 축적이 조금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횟수를 좀 조절을 하는 것이 좋고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리고 또 다양한 생선을 조금 번갈아 가면서 드시는 것이 추천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150도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를 하거나 특히 직화조리, 이렇게 직화로 조리를 하게 되면 오메가3가 손실이 많이 될 뿐만 아니라 벤조피렌과 같은 유해 물질들이 다량 생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조리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를 적당량을 섭취를 하되 이때 채소와 함께 조리를 하면 이런 유해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걸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또 조리를 할 때도 가능하면 찜이나 탕 아니면 이렇게 물로 끓이는 조리 방법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도 그렇고 고지혈증도 그렇고 현대인들이 많이 이제 호소하는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은 채소를 풍부하게 먹었을 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매일 충분한 양의 채소를 챙겨 먹기가 아주 어렵잖아요. 사실 채소는 매일 먹어야 되는 양이 하루에 500g 정도가 추천이 돼요. 사실 채소 500g을 매일 먹으려면 양상추 한 통이 한 300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양상추 한 통 반 정도의 양의 채소를 매일 먹어야 되는 정도로 우리가 채소를 먹어야 돼요. 또 하나는 먹는다 할 때 다양한 채소를 먹는 게 또 더 중요해요. 다양한 컬러의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색 채소 주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 채소, 예를 들면 토마토, 비트, 당근, 그 다음에 녹색 채소는 두 가지, 아스파라거스와 그 다음에 브로콜리, 그리고 흰색 채소, 양배추와 무, 색깔도 여러 가지, 종류도 여러 가지 채소를 착즙하지 않고 이 채소들을 전부 다
끓여서 완전히 맷돌 분쇄 방식으로 스무디하게 갈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껍질부터 줄기까지 전부 다 부드럽게 해서 수용성 식이섬유소와 그 다음에 불용성 식이섬유소가 함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채소 주스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27년 동안 식이요법 상담을 하면서 모든 환자들한테 처방을 해드렸던 실제 레시피예요. 저도 20년 이상 제가 매일 먹고 있던 채소 레시피고, 내가 매일 챙기기 어렵다면 하루에 한두 잔 정도 이렇게 채소 주스로 간편하게, 야식하시라고 하는데 야채 식단 2번 정도 먹어서 야채 식단, 그래서 습관을 좀 들이실 수 있으면 많은 질환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소는 대부분이 다 불용성 식이섬유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성 식이섬유소는 직접적으로 콜레스테롤이나 혈당을 낮추는 효과는 조금 적어요. 그래서 제가 채소 중에서도 토마토 같은 거는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주재료로 수용성 식이섬유소도 넣었고, 그리고 또 부재료로 귀리 식이섬유소를 또 넣었어요. 이 귀리 식이섬유소도 대표적인 수용성 식이섬유소거든요. 불용성 식이섬유소와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함께 들어가고 여러 가지 채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인들이 가질 수 있는 만성 질환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항산화 영양소와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소,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당뇨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게 처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이모 댁에서 제가 약간 유학 생활을 했어요. 도시로 가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그때 이모가 당뇨병을 앓고 계셨고, 그때만 해도 당뇨 치료 방법이 많지 않았었어요. 근데 아주 심각한 당뇨병이셨기 때문에 이미 합병증이 많이 와 있는 상태였고, 아픈 이모를 오히려 제가 돌봐야 됐고, 또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는 모습을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몇 년간을 옆에서 지켜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는 당뇨병이 무서운 병이구나 라는 걸 그때 이제 알게 됐고, 나중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음식으로 어느 정도는 충분히 예방도 가능하고 관리도 가능한 병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영양학을 공부하면서 제 목표는 당뇨병을 잘 고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제 이제 처음 시작이었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당뇨 외에도 고지혈증, 고혈압, 그리고 정말 만성 질환들이 생활 습관으로 이제 생기는 병들이 지금은 아주 많아졌잖아요. 이런 환자분들은 병원에 가면 약을 받거나 치료를 하기 위해서 가지만, 저는 오시면 가능하면 약을 어떻게 하면 한 알 드시던 거 반알로 좀 줄일 수 있을까? 또 안 드실 수 있으면 안 드시고 관리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특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이런 혈액 관련 질환들은 저는 사실 3개월을 봐요. 3개월만 열심히 식단 관리, 운동 관리, 생활 관리하면 혈액 관련 질병들은 정말 많이 좋아질 수 있다. 적혈구의 수명이 100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100일 정도면 내 혈액이 한번 다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100일 동안 정말 좋은 식단과 정말 좋은 운동 습관, 정말 좋은 생활 습관이 잘 유지가 된다면 혈액이 맑아지고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강조드리자면 이런 혈액 관련 질환들은 내가 평생 관리해야 되는 거지만, 그 중에 핵심은 정말 내가 한두 가지라도 빼야 할 것, 또 플러스 해야 될 것, 더하기 빼기를 정말 잘하면 많은 병들을 고칠 수가 있어요.